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시가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예비 지정됐습니다. 시는 올해 정부 컨설팅을 진행하는 한편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추진하는 등 본 지정을 앞두고 다양한 마중물 사업들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순천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예비 지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순천시는 문체부로부터 정원문화 허브 도시로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말 본 지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후속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먼저 전담 조직과 인력을 구성한 데 이어 문화 영향평가 수립 등 사전 행정 절차에도 착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올해 시비 5천만 원을 투입해 정부 컨설팅도 진행합니다. 시는 예비 지정에 따른 마중물 사업으로 첫 애니메이션 페스티벌도 선보일 방침입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은 이 앵커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 만든 콘텐츠들을 갖다가 산업화하는 부분입니다. 시는 올해 말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면 내년부터 3년 동안 2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애니메이션 문화도시를 중심점으로 두고 더욱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 나갈 구상입니다. 모든 세대가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문화 공간의 문턱을 없애는 등 지역의 문화시설들을 새롭게 정비하는 사업을 우선 추진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 추세에 맞춰 폐지된 동물 영화제 부활도 검토합니다. 궁극적으로 순천시의 미래 전략 비전인 K 디즈니 순천 사업과 연결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문화도시로서 영향을 발휘하면 그 앵커 기업이 가진 K 디즈니 순천이 성공 사례가 이 문화도시로서 이렇게 뒷받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태 문화를 더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순천시 문화도시 사업. 지방도시의 성공적인 혁신선도 모델로 연결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순천시가 정원박람회의 핵심 콘텐츠였던 그린 아일랜드를 존치 않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아스팔트 도로를 1km 잔디광장으로 조성해 정원박람회의 주요 콘텐츠로 각광받았던 그린 아일랜드를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동천과 연계해 존치 않은 쪽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그린 아일랜드를 도로로 원상복구하자는 도사동 일원 인근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 유족들이 상경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여순항쟁 전국유족 총연합 회원들과 지역 국회의원 등은 오늘 국회와 여순사건 중앙위원회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을 편향된 비전문가들로 구성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치적, 이념적으로 중립성을 가진 전문가들로 기획단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이념과 정치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올바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약속했다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여수에서 어선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에 한 번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2톤 미만의 어선은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6톤급 어선 전체가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3일 여수 돌산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불이 나 60대 선원 1명이 숨졌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삼산면에서 9톤급 어선에 화재가 발생해 배 전체가 다 타버렸습니다. 여수해경 관할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는 연간 평균 18건, 2022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배에는 기름과 플라스틱 등 가연성 물질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톤 미만의 소형 어선의 경우 화재에 더 취약합니다. 소화기 설치가 필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없다고 나십니다.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르면 10톤 미만 소형 어선은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2톤 미만이라면 양동이나 두레박으로 소화기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물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보면 다 목전은 거슬린 바 있어. 2톤 미만의 어선에만 예외를 둔 건 소화기 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소화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데들이 있으니까 그런 특성을 감안해서. 전문가들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어선에 불이 날 경우 진화에 어려움이 큰 만큼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어선에 이제라도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김단미입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저수온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오늘 오전 돌산 가두리장을 둘러본 강 장관은 저수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권역별 현장 대응반을 운영해 상습 피해 해역에 대한 예찰과 양식장 지도 점검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겨울철 저수온으로 인한 어류 폐사가 우려됨에 따라 지난달 서남해 연안에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나주 부영 임대아파트가 부실공사 때문에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를 입주자들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는 건데요. 길게는 수년째 소음 피해를 겪으면서 입주자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오전 집안 전체에 소음과 진동이 울려 퍼집니다. 바로 위층에서 바닥 재시공 공사를 하는 겁니다. 장비를 동원해 기존 마루를 모두 뜯어내는 작업입니다. 계속 낯섰어요. 멀리 생각합니다. 오늘 가까이 산가 봐요. 1분 정도 소리 세기를 측정해봤습니다. 작을 때는 30에서 40데시벨을 보이다가 커지면 60데시벨 내외, 순간 최대는 70데시벨을 보였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대상은 아니지만 소음 기준으로만 하면 기준치를 초과한 수치입니다. 무엇보다 바닥에 충격을 가해 만들어진 소음이라 피해 범위가 넓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재 5층에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1층에서 소음 측정기로 소리를 측정해보니 공사 전과 후에 20데시벨가량 차이가 생겼습니다. 한 세대당 공사 기간은 약 4일이지만 수백 세대를 산발적으로 공사하면서 피해가 끊이질 않습니다. 전 세대가 계속 4층, 6층, 9층 번복하면서 이제 계속 공사를 하다 보니까 쉴 틈 없이 그냥 계속 소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 야간 근무하는 근로자나 신생아를 키우는 가정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건강 이상 등을 호소합니다. 아예 한숨도 못 자버리니까 야간 근무에 너무 지장이 있는 거예요. 속이 막 울렁거리고 막 공황장애 올 것 같이. 아이가 이제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다가 지쳐서 이제 갑자기 고열이 나고 눈이 돌아가면서 경기를 일으키기도 했거든요. 부영은 최근 민원을 접수하고서 공사 소음을 줄이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업체에게도 좀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런 사용 공구나 용구 이런 걸 좀 보완해서 좀 소음을 최소화 좀 해라. 하지만 공사는 4월까지 계속될 예정. 주민들은 보상이라도 해달라며 한 가구당 보상금 100만 원과 임대료 동결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TV부터 인터넷, 모바일까지 뉴스가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매체의 홍수 속에 믿을 만한 지역 소식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여수 MBC가 이런 수요에 맞춰 이메일 뉴스레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역 소식 가운데 시민들은 어떤 정보나 뉴스를 원하고 있을까? 정치와 행정, 사건, 사고도 필요하지만 좀 더 삶과 밀접한 소식을 듣고 싶다는 생각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행사, 지역 행사라든지 또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슈 같은 거 이런 걸 위주로 알고 싶긴 하죠. 좀 긍정적인 뉴스들, 너무 좀 요즘에 안 좋은 기사들만 많이 나오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좀 불미스러운 일들, 따뜻한 뉴스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은 일자리 정보와 주거, 각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지원 대책에 관심이 컸고 새해가 되면 이제 청년들을 위한 제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네, 그런 것들이 좀 쉽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시민들도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찾았습니다. 저는 반려견을 키우기 때문에 여기 반려견 센터가 생긴 것도 사실은 다른 매체로 접한 게 아니라 입소문을 타가지고 이렇게 한 거라서 그런 것도 뉴스에 나왔으면 좋겠고. 공간은 얽매이지 않고 더 확장되길 원했습니다. 여수와 순천, 광양 하나의 도시가 아닌 이를 아우르는 폭넓은 이야기를 요구했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이제 한 땅에서 사는 입장으로서 자기 지역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야 어떻게 보면은 좀 다체적으로 이제 좀 발전을 하고. TV와 인터넷, 모바일까지 뉴스가 곳곳마다 넘치는 시대. 삶에 도움되는 지역 이야기를 원하는 시민의 수요는 꾸준합니다. 시민들이 자기의 삶에 가장 유익하고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정보, 그러면서도 유튜브에서 볼 수 없는 그 신뢰가 담보되는 정보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여수 MBC가 최근 이 같은 수요에 맞춰 이메일로 지역 소식을 제공하는 MBC 로컬 여수를 순천과 광양으로 확장했습니다. 여순광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뉴스 에디터들이 맛집부터 행사와 강연, 부동산과 일자리까지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아침 9시마다 지역민에게 무료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수 MBC 뉴스레터를 받아보려면 인터넷에 MBC 로컬 여순광을 검색하고 간단히 이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양에서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자동차 운전 도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오늘 오전 6시쯤 광양시 고략동에서 도로 위에 넘어져 있던 6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고흥군 영남면 사도마을 주민 1동 140만 원, 고흥군 동일면 동포마을 주민 1동 43만 7천 원, 순천시 장천동 3통 주민 1동 33만 7천 원, 왕조 1동 비봉택지 주민 1동 23만 원, 고흥군 영남면 남녀 의용소방대 20만 원, 여수시 김겸 헤어폴의 웅천점 직원 1동 13만 5천 10원, 여수시 남면 서고지마을 주민 1동 10만 원, 남면 학동마을 주민 1동 10만 원, 고흥군 영남면 자율 방범대 10만 원, 순천시 나간면 하송마을 주민 1동 10만 원, 장천동 키네필라테스 임경은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지난달 전남 지역의 취업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00명가량 줄었습니다. 호남통계청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해 12월 전남의 취업자 수는 98만 7천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사업, 공공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농림어업과 전기, 통신, 금융업은 감소했습니다. 순천시가 새해 희망의 선물이란 이름으로 신년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음악회는 이번 달 27일 순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며 인터넷 등을 통해 예매할 수 있습니다. 고흥군이 화재로 건축물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화재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화재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한낮 기온이 9도까지 오르며 평년 기온을 2도 이상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반짝 추위에 대비하셔야겠는데요. 아침에 고흥이 영하 4도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 영하권 기온으로 출발합니다. 낮 동안은 영상 10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그만큼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여수가 영상 1도, 광양 영하 1도, 순천 영하 2도 예상되고요. 고흥은 영하 4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낮은 아침 기온 보이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8도, 순천 9도, 광양 고흥 1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해상에 불던 바람은 약해지겠습니다. 바다에는 내일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는 1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9시 19분, 간조 시각은 오후 3시 26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미라였습니다. 여수 돌산읍 인포항과 남면 봉통항이 해수부가 추진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포항에는 49억 원이 투입돼 방파제와 선착장 확장 작업이 진행되고 봉통항에는 CCTV 설치와 마을 진입로 포장 공사 등의 39억 원이 지원됩니다.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소멸 위기에 처한 어촌을 살리기 위해 각종 인프라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가 한부모 가족 생활지원금 단가를 13년 만에 인상했습니다. 전남도는 세수 감소 등으로 재정 상황이 어렵지만 취약계층의 사회 안정망 강화를 위해 생계 의료급여 수급 세대는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비수급 세대는 월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지원금을 높였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는 소득과 관계없이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해 출산에 도움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개 식용금지법의 국회 통과에 따라 앞으로 개를 사육하고 도살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전남도도 관련 업계 보상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